안녕하세요. 마일스톤 요가 살롱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왕의 DNA 편의 후속으로 바람직한 부모 유형과 또 그 바람직한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부모의 양육 유형으로서 3가지, 4가지 이렇게 분류를 한 연구로서 유명한 것은요. 제일 유명한 건 바움린드가 이제 오리지널이고, 그 다음에 그 바움린드의 연구를 확장한 말코비와 마틴의 연구가 있습니다. 일단 바움린드는 3가지로 부모의 양육 스타일을 분류를 했는데요. 1번 독재자적인 유형, 그 다음에 2번이 권위 있는 부모 유형, 그 다음에 3번이 허용적인 부모 유형입니다. 독재자적인 유형은요, 강압적이고 또 아이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부모가 아이의 행동을 전반적으로 통제하려는 그런 유형으로서 체벌을 사용하고, 또 옛날에 그 가부장적인 이미지, 학생 부장 선생님의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권위 있는 부모 유형은요, 다정한 선생님 이미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율성을 존중하고요, 그리고 격려하되 다만 아이의 행동이 어떤 제한선을 설정해 둔 그 밖으로 나가게 되면 통제합니다. 허용적인 부모 유형은요, 아이가 어떤 권위에 제한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자라나도록 두는 유형이고요. 그리고 부모라는 존재가 아이의 행동을 인위적으로 제한하기보다는 아이가 자라면서 필요로 하는 자원을 제공하는 그런 것을 중시하는 유형입니다. 이게 오리지널인 바움린드의 연구고요. 그 다음에 말코비와 마틴은 이 3가지 유형에다 플러스로 해서 2가지 특성을 가지고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demanding하고 responsive로 분류를 하는데, 한국어로 직역하면 요구와 반응성? 좀 한 번에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의역을 하자면 demanding은 부모가 아이에게 요구하는 것, 그리고 responsive는 아이가 요구하는 것에 부모가 귀 기울이는 것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부모가 아이에게 요구는 하고, 그 다음에 아이가 요구하는 것에는 귀 기울이지 않는 것, 독재자형. 그 다음에 이쪽 부모가 아이에게 요구도 하고 아이의 요구도 귀 기울이고, 여기가 권위적인 부모형. 그 다음에 요구는 안 하는데 아이가 요구하는 것에는 부모가 귀를 기울이는 형태가 허용적인 부모형. 그 다음에 이 요소에서 빠진 형태가 하나 있죠. 요구도 안 하고 아이가 요구하는 거에도 반응을 안 보여주고, 이게 바로 방임형이라고 해서 이 후속작에 추가된 유형입니다. 이 유형들 중에 좋고 나쁨이 있을까요? 어떤 유형이 바람직하고 또 어떤 유형은 그렇지 않고, 아니면 나름의 장단점이 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한데요. 저는 처음에 그냥 딱 제목만 듣고는 일단 권력 독재자형하고 방임형은 별로 안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권위 있는 부모는 원래 제목은 좀 그랬는데 설명 듣고 보니까 이게 제일 좋다고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허용적인 부모도 내추럴하게 잘하게 하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처음 이 개념을 접했을 때. 네, 이 4가지 유형 중에 바람직한 유형은 2번 권위 있는 부모 유형입니다. 나머지 독재자형, 방임형은 당연하고, 그 다음에 허용적인 부모도 바람직하지 못한 부모 유형입니다. 1번 독재자 스타일은 이미지를 상상하시기가 어렵지 않으실 텐데요. 근데 한편으론 또 요새 이런 부모가 어딨어 하실 수도 있고요. 요새 체벌도 정말 제한적으로 하는 추세죠. 근데 생각보다요, 부드러운 독재자 스타일은 꽤 많을 수 있어요. 아이의 행동을 사사건건 부모 입맛에 맞게 통제해요. 아이의 놀이를 그냥 놀이 상상 그대로 두지를 못하고, 이건 이게 아니지, 이거 이쪽으로 가야지, 이거 이렇게 하면 어때? 기차가 일로 가면 안 되고 일로 가야지, 이러면서 계속 아이의 상상력을 지구로 끌어내려서 자꾸 현실의 틀에 짜맞추세요.
아이가 충분히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인데 엄마가 이미 다 계획표를 짜놨어요. 아기는 그냥 엄마가 짜놓은 계획표대로 움직이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옛날 말로 하면은 마리오네트라고 하고 요즘 말로 하면 아바타. 3번, 허용적인 부모 요양은요.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해도 다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요양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아이가 우는 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못 견디시는 그런 요양입니다. 예를 들면요. 식사 시간 전인데 아이가 까까 먹고 싶다고 막 울고 있어요. 그러면은 아유 안 되는 줄 아시면서도 아이가 너무 우니까 그냥 줍니다.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아기가 카시트에서 내려달라고 떼를 씁니다. 그러면 이때도 아이고 위험한데 안 되는데 알고 계시면서도 너무 우니까 라는 이유로 카시트를 끌어서 안아주십니다. 어떤 행동에 있어서 기준이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지가 않고 그때그때 아이의 반응에 따라서 그날의 행동이 결정됩니다. 아이가 잘 참고 가면 그냥 잘 넘어가는 거고 아이가 협조를 잘 안 해주는 날은 그냥 또 그대로 해주고 냉정하게 말하면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유형은 아이에게 독이 될 수 있는 사랑입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해야 할 역할은 아기가 세상을 탐구할 수 있는 발돋움판이 되어주고 또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한 사다리가 되어주고 또 위험한 곳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한 안전판이 되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죠. 아이를 대신해서 탐구해서 다 알려주거나 아니면 아이가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어 하는데 힘들까봐 대신 올려주는 것, 이런 것은 바람직한 부모의 역할이 아닙니다. 아이는 아이의 삶이 있고 부모가 없어도 자기가 스스로 자기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앞에서 이끌어주고 지도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인 것이죠. 그리고 가까이에서 지켜봐 주다가 아이가 자기 삶에 너무 버거워할 때 돌아와서 잠깐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되는 것이 그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호주의 가족 심리학자이자 유명한 부모 교육 프로그램의 저자인 매트 샌더스는 저서에서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초적인 양육해주고 그 다음에 아이가 사회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아이가 문화적이나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어떤 행동에 있어서 한계와 제한선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살아가는데 필요한 스킬들을 가르치는 것, 또 멘토링, 그리고 아이의 법적 대리인으로서 역할하고 아이가 적절한 교육받을 수 있게 하고 도덕성과 영적인 삶에 대한 지도하는 것, 이런 것들을 바람직한 부모의 역할로 들고 있어요. 우리가 이로써 어떤 좋은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아이가 처음 태어난 날, 처음 손잡던 날 우리가 어떤 부모가 되어야지 라고 다짐했던 그런 생각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했어. 다시 처음부터 해줘.